신뢰할 수 있는 바른 정보, 바른 장례 진행자 서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김태우 대표님, 이PD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건가요, PD님? 제가 대표님을 얘기하다가 굉장히 어색한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시신기증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하연님도 네, 저희 둘 다 장기기증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장기기증, 각막기증. 네, 그러면은 뭐 주민등록증이나 혹은 운전면허증 같은데 장기기증이라는 그 마크 같은 게 떠서 맞아요. 되는데 시신기증이라는 것은 단어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저도요. 뭔가 홍보 같은 걸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서 음, 시신기증에 대해서 그런데 시신기증을 하는 것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혹은 시신기증이 지금 우리나라에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 거 관련해서 한번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고 네. 시신기증을 할 경우 장래적으로 어떠한 아.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네. 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신기증 참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제 장기 기증은 시신 기증과 장기 기증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장기 기증은 아까 PD님하고 하연님 신청하셨듯이 살아생전에 내가 만약에 이제 뇌사 상태가 되거나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나의 이제 신분을 확인해서 이분이 살아생전에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하신 분이구나.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필요하신 분하고 연결을 해서 보호자하고 상의해가지고 이제 장기를 척출해서 그분들한테 기증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척출한 후에는 일반적인 장례를 그대로 치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신 기증은 살아 계시는 동안에 기증센터, 즉 대학 병원들 있잖아요. 네. 각 대학 병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A대가 있고 B대가 있고 C대가 있잖아요. 네. 그 의료 법인에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죽으면 이곳에 이 연구용으로 이 의료진들의 이 연구용이나 해부용으로 나의 시신을 기증하겠다라고 서약하시는 거죠. 그러면 장기기증은 예. 장기기증 센터가 있어서 뭔가 통합된 한 곳의 센터에 기증을 신청을 하는 건데 그렇죠. 시신기증은 특정한 병원의 연구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저도 뭐 연구재단이라고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 병원에 내 거를 신청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법인이니까 대학병원이겠죠.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A대 병원, 네. B대 병원에 각 병원마다 기증센터가 있어요. 시신 기증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내가 이제 살아생전에 저 또는 배우자랑 같이 가셔가지고 기증을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장기기증 신청할 때는 그 단체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시고 이런 예. 거다 하고 이제 예. 신청을 했는데 이제 시신기증은 그런 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는 아니죠. 네. 예, 그거는 이제 기증센터, 이제 대학별 병원마다 기증센터가 있으면 그 찾아가서 직접 설명을 듣고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항목을 준비를 해서 거기에다 신청을 하시고 그런 게 약간 이제 그 장기증과 시신기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시신기증은 어떻게 보통 쓰여지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시신기증은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살아서 이제 제가 시신기증을 한다면 기증센터 찾아가가지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고 저의 직계 가족들, 그러니까 저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이제 뭐 인감이라든지 동의서가 같이 첨부가 돼야 돼요. 전 자꾸 장기기증이랑 비교하게 되는데 예. 장기기증은 기증할 때에 가족의 동의는 필요 없고 예. 그러니까 동의를 받긴 하겠지만 예. 신청서에 동의서가 첨부되진 않지만 만약에 뭐 제가 뇌사 상태가 되거나 예. 했을 때 의료진이 가족한테 물어보는 절차가 있거든요. 예. 이분이 살아생전에 장기기증을 요청하신 의사가 있었다. 예. 동의하시냐라고 물어보는 절차가 예. 있는데 시신기증은 처음부터 가족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기증센터에 가족 동의가 있어야 기증센터에 신청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기기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시는데 그럼 시신기증 같은 거는 어떻게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사실 기증센터가 이게 이제 전산 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이 시신을 서약하셨던 분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본인은 알지만 가족들도 내용은 알고 있겠지만 본인이 연락할 수 없으니까 직계 가족들이 연락을 하셔야겠죠. 네. 본인 이제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A라는 대학병원에 시신을 기증하기로 서약을 했다면 돌아가시고 나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기증센터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유가족이요? 유가족이요. 유가족이 연락을 해서 아. 저희 아버님이 시신 기증을 살아생전에 하셨는데 이제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되고 저희들 동의했던 것처럼 저희 아버님은 시신을 기증센터에 기증을 하겠습니다라고 연락을 하면 기증센터에서 이제 그 모시러 옵니다. 기증센터 담당하시는 이제 담당자들이 고인을 모시러 오는데 이때 이제 첨부가 돼야 되는 거는 사망 진단서 자체는 첨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택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의료기관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요양원에서도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돌아가셔서 사망 진단, 의사의 사망 진단 확인이 된 다음에 시신 기증 자체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혹시 유가족 분들 중에 예. 한 분이라도 좀 원하지 않으신다 하면 예, 이제 좋은 질문인데요.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아버님이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가족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남 일녀 중에 뭐 따님 한 분이 끝까지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동의를 했지만, 종이서 낸 상태였어도 예, 근데 이제 시신을 기증한다는 건 뭐냐면, 오랜 시간 연구용으로, 해부용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게, 그때는 동의를 했지만 나는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게 싫다. 네. 그런 경우는 연락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기증센터에. 아, 맞네요. 그러네요. 예. 왜냐면 이게 굉장히 제가 자꾸 장기기증이랑 비교하게 되는데 예. 장기기증은 조금은 더 수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예. 먼저 찾아오셔서 홍보해 주시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뇌사 상태가 됐을 때에는 먼저 의료진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내가 특정한 이렇게 병원을 예. 선택해서 신청을 하고 그때 가족 모두가 신청서를 내고 돌아가시면 빨리 연락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시신 자체를 연락드리고 모셔가는데 되게 좀 허전하고 좀 아쉽고 이런 마음들이 좀 많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혹시 이 기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제 기증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좀 늦게 이제 유가족분들이 연락을 기증센터에 해서 뭐 24시간 이내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뭐 둘째 날이나 이때 막 연락을 해서 시신의 상태가 이제 기증센터에서 오셨을 때 좀 훼손이 되었거나 부패되었거나 예, 연구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병원이나 연세가 노안으로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사망의 원인을 병사로 끊어주거든요. 근데 병사로 끊어주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외인사, 이제 기타 불상이라든지 사고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사망 진단서에 이 외인사 사고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증이 일단은 안 됩니다. 왜요? 왜 안 돼요? 예, 기증센터에서 이제 그 검사 지휘서라는 게 떨어져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시간이 24시간에서 한 4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이분이 어떤 사유로 돌아가셨는지를 추측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때로는 경찰에서 이 부검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조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관을 해야 되는 절차가 대부분 장례 시작이 되면 둘째 날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또는 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유가족이 있다 그러면 셋째 날 하는데 이런 이제 뭐 부검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입관을 하기 전에 사망 진단서가 병사로 끊겨야 입관을 모든 병원에서들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기증센터에서는 병사가 아닌 외인사, 기타 사고사로 이 사망의 원인이 밝혀졌다면 이제 기증센터에서는 일단은 죄송하지만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신기증을 한 장례랑 그냥 일반적인 장례랑 장례 절차상에 좀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절차상에 다른 게 아주 큰 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장례는 첫째 날 빈소를 차리고 둘째 날 입관을 하고 셋째 날 출상을 하잖아요. 발인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장지로 이동을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장지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 이제 안장을 하면은 순서가 끝나는데 시신기증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날 대부분 의료 법인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첫째 날 고인을 모시고 가요. 네. 아, 첫째 날 모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의 장례식장에 저희가 이제 그 망자를 모셨어요. 안치실에. 근데 기증센터에 연락을 했죠. 그럼 기증센터에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앰뷸런스 운구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와서 고인의 상태를 시신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기증센터로 모셔가겠다라고 간단하게 유가족분들한테 예의를 갖추고 그 이제 시신을 기증하신 어르신을 망자를 모시고 가죠. 그러면 첫날부터 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장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생각에는 발인 때 병원으로 네. 간다라고 그냥 네. 추측했었는데 네. 첫날에 아예 네, 모시고 첫날 대부분 약간씩은 틀려요. 어떤 병원에서는 그래도 고인을 이렇게 그 이제 모시기 전에 이제 그 작별의 시간을 갖기도 하면서 안치실에서 행위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모셔간다라고 인사만 하고 모셔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대부분 첫날 이제 고인분을 이제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둘째 날 우리가 보통 제일 중요한 입관이 절차가 있잖아요. 네. 입관의 절차가 없는 거죠. 아, 그 입관의 절차가 없으면 셋째 날 뭐 종교 행사를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발인제를 지낸다든지 발인 미사를 지낸다든지 발인 예배를 지내는 수는 있지만 출상할 고인이 없는 거죠. 그렇죠. 보통 발인 예식을 하면 뭐 예배를 드리든가 할 때 예. 이렇게 일정한 의례를 지낸 다음에 예. 버스 같은 데 가서 관이 옮겨지는 걸 예. 보면서 출발하는데 그게 아예 없는 거죠.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분들은 첫째 날, 둘째 날 빈소를 차리고 발인의 이제 뭐 제사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분들은 둘째 날 저녁에 그냥 그 정리를 하고 그 장례 절차를 모두 끝내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일반 장례와는 좀 많이 예. 다른데 예. 그러면 상조회사와는 어떻게 또 이야기가 되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상조는 상품들이 뭐 예를 들어서 A 상조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얼마짜리 상품, 얼마짜리 상품 패키지로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뭐 적객 도움이라든지 고인에 들어간 관 수의 용품들이 들어가고 차량들이 있고 맞아요. 뭐 상복들이 있고 뭐 이런 뭐 인력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은 조문만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필요한 거는 상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적객 도우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충분히 그건 하실 수도 있기도 하고 뭐 장례 지도사나 장례 전문가를 한 명을 좀 파견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이 패키지 전체 중에 4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죠. 고인 용품하고 네네. 차량들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상조회사 가입된 분들이 있다면 이제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만약에 이제 뭐 360만 원짜리 상품에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요겁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를 돌려주는 데도 있지만 나머지를 리턴해 주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상조회사 가입이 돼 있다면 요건 다른 가족분들이 사용을 하고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상조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얼마 정도의 상품을 쓰고 나머지는 뭐 차감을 해서 돌려달라라든지 그거를 사전에 좀 가족분들이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상조회사를 사용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화장장을 예약하거나 예. 혹은 가까운 뭐 이렇게 장지 같은 것을 정할 때 도움을 받는 예. 것들이 굉장히 클 텐데 예. 그런 게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상조회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예. 뭐 상관은 없다. 예, 없고 상조회사를 사용하려면 충분히 이제 그 뭐 금액적인 거나 이런 걸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상조회사를 이제 이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 좋은 게 이제 조문 오시는 이제 그 조문객들한테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음식은 장례식장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세팅을 해서 전달을 하지만 그걸 담아가지고 식기들 예, 적당한 양과 적당한 이제 그 안내를 해주는 게 이제 적객 도우미 분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조회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부분적인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제 그거는 상조회사를 무조건 안 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이제 패키지 돼 있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따져 보셔라 이런 얘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하신 품목만 따로 원하시는 대로 다 가능합니다. 이제 나중에 예. 기증 후에 예. 이제 장지는 어떻게 마련이?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장지가 우리가 이제 그 시신을 기증을 하면 물론 이게 기증센터마다 의료법인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제 경험을 해보니까 한 1년 6개월 전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시신을 기증하고 다시 이제 연락이 와서 우리가 그 유예를 돌려받는 기간이 한 빠른 데는 1년 한 2, 3개월에서 조금 늦은 데는 2년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제 당장 뭐 장례가 났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신을 다시 우리 부모님의 유예를 받는 기간이 한 1년 6개월 걸리니까 그 안에 장지들을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의료보험인마다 조금씩 이 고인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배우랄까. 이 존중의 의미로 네. 뭐 단기적으로 뭐 10년 또는 20년 또는 30년을 그 유해를 화장 후에 보관해주는 의료보험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이제 의료보험인마다 조금씩 틀리고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돼 있지만 나는 우리 가족 동산이나 가족묘 추모공원이 있으니 우리는 거기에 안 모시고 유해를 나는 받아서 안장을 할 거다라고 이제 뭐 의사표시 하시면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예, 물론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좀 이어서 질문해 드리자면 저는 무언가 이렇게 저희 가족이 이렇게 시신기증을 하면 입관 때 마지막 뵙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예. 좀 서운할 것 같은데 그래도 병원에는 감사한 일이니까 예. 그래도 이단하고 맞을지 모르겠지만 혜택 같은 게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좋으신 질문인데요. 네. 근데 많이들 여쭤보시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다가 우리 이제 어르신께서 시신을 기증하셨어요. 그러니까 A라는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장례식장에서 어떤 A라는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장례식장에서 한 이틀 정도 48시간 정도 빈소를 정해져 있는 평수로 제공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무상으로 제공해. 네,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데 이제 적게 이제 조문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음식, 뭐 음료수,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상복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공간만. 예. 근데 이제 의료법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데는 그런 게 지원이 없는 데도 있어요. 아예 없는데. 예. 그러니까는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사실상 있는 것이 더 적고. 예, 있는 곳이 예, 적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 이제 의료법인마다 좀 틀리니까 이제 의료보험인에 뭐 혜택을 많이 줘서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평상시에 뭐 집이 가까우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 학교에 동문이시거나 뭐 이래가지고 내가 후배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제 연구용으로 내 시신을 기증하겠다 하는 거지 혜택을 알아보시고 혜택이 많아서 그쵸. 내가 그쪽에다가 이쪽 법인에다 신청을 하겠다 이거는 아니시니까 네. 그거는 이제 시신 기증 센터에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앞으로 후에 나도 이제 시신을 기증을 하겠노라고 이제 결정하시는 분들은 그거 이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시신 기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장례를 이제 16년 동안 해온 사람이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요런 뭐 시신을 기증할 때 있어서, 이제 어르신의 얼마나 내 몸을, 육신의 잔해를 남기지 않고, 이 학교의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나의 시신을 기증을 하는 건 되게 고귀한 일이죠. 되게 존중해야 되고 저희 이제 믿음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생의 후배로서 많이 배워야 될 점들이거든요. 근데 막상 저도 시신을 기증하세요라고 했을 때 저도 딱 결단을 못 내려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두 분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장기 기증을 다 이미 신청을 네.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결정을 못 했는데, 과정 중에 이제 저희는 장례를 하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기증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학교 법인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례를 이렇게 보면, 우리 부모님을 시신을 정말 고귀하게 기증을 유지를 받아서 하는데, 그 오신 분들의 좀 뭔가 이제 대화나 대하는 태도나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이제 신중하시고, 조금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이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는 배려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간혹 이제 이분들은 이게 업무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하지만 이 유가족들이 받을 때는 큰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분들은 뭐 그냥 뭐 말도 편하게 하고 뭐 대충대충 예의도 안 갖추고 이러면은 저희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 많이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있는 유가족의 감정과 혹은 그렇죠. 그분들이 시신을 대하는 좀 어려움이나 혹은 잘 소중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마음과 예.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감정이 조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유가족이 서운하실 수 있는 점이 예.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장례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망자를 대할 때 정말 좀 더 조심스럽게. 조심하게 엄숙하게 다루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도 한번 이제 시신 기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지금 많이들 이 연구용으로 쓰여지는 시신들이 없어서 의료 법인마다 이제 해외에서 시신을 수입해 오고 아, 진짜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요즘 많이 모자라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면서 뭐 시신 기증을 권유하거나 이러는 거는 아니지만 시신 기증을 이제 서약하셨던 분들의 자녀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이 영상을 좀 만들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학교 법인의 좋은 의도, 그러니까 연구의 이 연구의 앞날을 위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시신 기증 또는 장기 기증, 조직 세포 기증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본인이 이제 육신을 좀 더 좋은 곳에 쓰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한번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무언가 시신 기증을 하세요라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저희 둘이 느꼈던 것처럼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접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시신 기증은 그것이 있다라는 정보도 못 들었고 예. 그것이 어떠한 절차와 이후에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그걸 들으시고 나도 이렇게 좀 고귀한 일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동참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해도 당연히 괜찮은 거니까 그럼요. 그 정보만 좀 전달해 드리시고 아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좋은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